자동화 프로그램으로 영상을 만든다 라고 하면 보통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이걸로 진짜 수익을 낼 수 있어? 자동화로 만든 영상 막 삭제되는 거 아니야? 결국 양산형 콘텐츠는 막 복제품에 불과한 거 아닌가? 자, 제가 오늘 이 모든 궁금증들을 전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영상 삭제 관련 문제인데요. 제가 배포한 자동화 프로그램만 그대로 쓰시면 영상은 삭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도 수익화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배포한 거를 그냥 그대로만 쓰시면 수익화가 될 수 있다라고 장담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왜 쓰는 건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자동화 프로그램을 어떻게 써야 영상이 삭제가 안 되고 어떻게 써야 수익화를 낼 수 있는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하나만 먼저 기억해 주세요. 콘텐츠의 본질과 자동화라는 도구는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동화라는 거는요, 시간을 줄여주는 도구일 뿐이고요. 그 도구로 뭘 만드느냐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몫이에요. 자, 그러면 좋은 콘텐츠,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말해서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콘텐츠는 어떻게 만들까요? 대중성이 있는 주제로 시청자에게 가치를 주는 콘텐츠, 그 가치가 재미일 수도 있고 정보일 수도 있고 감동적인 거일 수도 있죠. 결국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조회수가 많이 나오게 돼요. 그렇다면 이걸 만들기 위한 순서들이 있겠죠. 일단 대중성 있는 주제와 소재를 찾고 그거를 기획해서 대본화를 시키고 그 대본에 맞는 영상을 구성을 하는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그 AI라는 자동화 도구를 도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제가 순서대로 하나씩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소재를 찾기예요. 여러분, AI 도구를 통해서 소재를 찾는 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부분은 뭐 제미나이나 챗GPT 등에 가서 보시면 딥서치 기능이 있잖아요. 그 딥서치 기능을 쓰시면 AI가 최신성, 화제성, 정확성을 고려해서 소재를 찾아줘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그렇게만 쓰면 괜찮아 보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다 이런 식으로 찾기 때문에 소재가 겹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는 세 가지 선택지가 생기거든요. 자, 첫 번째는 아주 빠르게 그 뉴스를, 그 기사를, 그 내용을 선점해서 올리는 거예요. 같은 소재라도 가장 먼저 올리면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래서 자동화의 장점은 이 신속성, 여기서 빛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재를 찾았으니 저희가 대본화를 해야겠죠. 이것도 AI를 사용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저번 노트북 LM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하세요. 잘 돼가는 채널들에 들어가서 영상 링크나 대본을 한 10개에서 20개 정도로 뽑아요. 그걸 AI한테 던져서 구조를 분석시키고 그 분석 결과를 가이드 프롬프트로 만들죠. 그 다음에 내가 찾은 소재를 거기에 대입해서 대본을 뽑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꽤 괜찮은 방법 같죠? 사실 이것도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채널의 영상이 100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조회수가 잘 나온 영상 10개에서 20개만 골라서 분석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 아, 이 채널의 도입부는 이렇게 시작하고 중간에 이런 전환을 쓰고 마무리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구나 하는 하나의 패턴이 나와요. 문제는 그게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프롬프트 가이드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채널에 잘된 영상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의 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희소성 높은 소재를 가져와도 아무리 참신한 주제를 넣어도 결국 똑같은 구조, 똑같은 흐름의 대본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결국 반복 패턴의 대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AI가 이거를 양산형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 진짜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AI가 왜 비슷한 글만 만들어내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AI는 분석을 아주 잘해요. 이 채널의 잘된 영상들은 이런 공통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정확하게 뽑아내거든요. 근데 딱 여기까지예요. 왜냐? AI는 중대한 결정을 하지 못해요. 자, 사람들이 쓴 좋은 글을 보면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만약에 글 구조에서 해결책 부분이 있으면 나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근데 나는 이렇게 해결했다. 왜냐하면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결했어 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그 사람만의 인사이트고 그 사람의 판단이 들어간 거예요. 그 판단이 들어가야 글에 힘이 생기는 거고요. 근데 AI는 이걸 못해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해결책들이 있습니다. 까지는 말해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중에 이게 답이다 이렇게 해라 라고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책임이 따르는 결정들이거든요. AI는 기본적으로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안전하고 무난한 방향으로 글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조 분석만 시킨 프롬프트 대본을 뽑으면 매번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 소재는 달라도 결국 해결책을 제시한 부분은 다 똑같은 톤 그리고 똑같은 깊이로 수렴해버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AI가 분석해준 구조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그 구조의 논리를 파악하셔야 돼요. 아, 이 채널은 문제를 이렇게 제기하고 해결책은 이런 식으로 풀어내는구나. 이걸 이해한 다음에 거기에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판단을 얻는 거예요. 나는 이걸 직접 해봤는데 이게 안 되더라. 대신 이렇게 하니까 됐다. 이 한마디가 AI가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문장이고 그게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이 반복 패턴이라는 게 깨져요. 그리고 이게 바로 시청자가 느끼는 콘텐츠의 가치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방금 말씀드린 여러분만의 판단을 얹어라 이걸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노트북 LM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있어요. 바로 페르소나인데요. 페르소나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글을 쓰는 캐릭터를 정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같은 주제를 다루더라도 10년차 현직 개발자가 후배한테 조언하는 톤으로 쓴 대본이랑 막 시작한 초보자가 시행착오를 공유하는 톤으로 쓴 대본은 완전히 다른 글이 되거든요. 자, 왜 다르냐? 페르소나가 정해지면 그 캐릭터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게 돼요. 같은 해결책을 제시하더라도 어떤 경험을 거쳐서 그 결론에 도달했는지 어떤 감정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지가 달라져요. 그러면 글의 구조가 같아도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AI한테 대본을 시킬 때 구조만 주지 마시고 이런 페르소나로 써줘 라는 거를 같이 입혀주세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결과물이 확 바뀝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놓친 게 있는데요. 아까 구조 분석 이것도 보완할 점이 하나 있어요. 그 잘된 영상 10개에서 20개만 뽑아서 분석시키지는 마세요. 이 채널에 있는 영상을 전부 학습시켜야 돼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잘된 영상을 뽑으면 AI가 아 이게 정답 구조구나 라고 하나의 틀로 고정시켜버려요. 근데 채널 전체를 넣으면 달라지거든요. 잘된 영상도 있고 안 된 영상도 있고 실험적인 영상도 있으니까 하나의 패턴에 갇히지 않고 좀 더 유연한 구조로 글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다만 현실적으로 한 가지 영상이 100개가 넘는 채널을 대본을 한 번에 더 넣기 어려울 수 있어요. AI가 처리할 수 있는 텍스트의 양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이전 강의에서 알려드린 노트북 LM 같은 도구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걸로 반복 패턴이 완전 사라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대본을 10개에서 20개만 학습시켰을 때보다는 확실히 다양한 결과물이 나와요. 이렇게 하고 결과물을 테스트를 하다 보시면 자기만의 고퀄리티의 대본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이제 이미지 매칭인데요. 벌써 영상 삭제에서 점점 멀어지고 이번에는 제가 대본에 맞는 이미지 매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이 부분은 기술적인 내용들도 꽤 많이 들어가서 이번 강의에서는 다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핵심만 가볍게 알려드리고 디테일한 부분은 별도 강의로 한번 풀어드릴게요. 자, 일단 영상이란 뭘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나 글처럼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거든요. 그런데 영상은 텍스트 기반 정보만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비언어적인 감정까지 전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시각 청각은 물론 때로는 촉각까지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그만큼 영상은 강력한 매체예요. 결국 영상의 본질은 정보를 잘 전달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핫한 콘텐츠가 있잖아요. 경제 콘텐츠가 있고 심리학 콘텐츠를 제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캐릭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경제 콘텐츠나 심리학 콘텐츠를 보면 왜 다들 졸라맨 캐릭터로 만들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그러냐면 사실 캐릭터성이 너무 강하면요. 이 시청자가 정보보다는 이 캐릭터에 집중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서브 캐릭터가 주인공보다 너무 잘생기면 그게 집중도가 되게 떨어지잖아요. 사실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졸라맨처럼 단순한 캐릭터로 영상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있으실 거거든요. 야, 그러면 다 졸라맨으로 만들면 그것도 복제가 되고 양산형이 되는 거잖아. 그리고 너가 말할 때 졸라맨을 만들어야 집중이 된다며.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그리고 양산형이 되는 게 맞고요. 졸라맨을 해야지만 될 수밖에 없는 콘텐츠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해결책이 있어요, 여러분. 돈 관련 콘텐츠를 하는 채널들 중에 콘텐츠 주제에 딱 맞게 캐릭터를 만들어서 성장한
채널들이 있어요. 돈 모양의 캐릭터로 경제 정보를 풀어내는 콘텐츠가 있고 금으로 생긴 캐릭터로 경제를 쉽게 풀어내는 또 그런 채널들이 있거든요. 이런 채널들은 사실 캐릭터성이 분명히 있지만요. 결국 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경제를 이야기하는 채널들이기 때문에 그 캐릭터가 정보 전달을 방해하지가 않아요. 분위기에 맞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내용에 더 집중이 잘 돼요. 자, 여기서 감이 좋으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아실 거예요. 맞아요. 자기만의 캐릭터를 만드셔야 돼요. 단 주제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 있는 캐릭터나 비호감 캐릭터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영상의 원래 목적은 정보 전달인데 캐릭터가 그걸 방해한다면 콘텐츠의 퀄리티가 진짜 반감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만의 캐릭터가 딱 만들어지는 순간 그 채널은 양산형 채널이 아니라 브랜딩 채널이 돼요. 채널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사실 텍스트와 이미지 매칭에 대해서는 더 깊게 말씀드려야 되는 게 많아요. 하지만 오늘은 전체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만 알려드린 거여서 디테일한 내용은 다음 강의에서 풀어드릴게요. 자, 네 번째로 TTS. 자, 이제 대본 생성 이미지 매칭까지 왔어요. TTS 부분도 짧게 짚고 넘어갈게요. 솔직히 저는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는 게 좋긴 하지만 그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11랩스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본인 목소리를 학습시키는 걸 좀 추천드려요. 사실 유튜브 정책을 보면 TTS 자체를 막은 거는 아니거든요. 다만 TTS로 찍어낸 듯한 저품질 반복 콘텐츠를 좋게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동화를 하시더라도 저는 목소리를 그래도 학습을 하시는 거를 권장드려요. 왜냐하면 그 목소리 자체가 사실 채널의 브랜딩이 되는 요소기도 하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요. 자동화의 툴은 여러분의 시간을 줄여주는 단순한 도구에 불과해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그 자동화 툴을 써서 그 줄어든 시간으로 뭘 하느냐예요. 오늘 말씀드린 것들은요. 소재 조건을 다르게 하는 것, 그리고 대본에 여러분의 판단을 얻는 것, 그리고 페르소나를 입히는 것, 그리고 자기만의 캐릭터를 만드는 것. 이게 전부 퍼스널 브랜딩, 본질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 본질적인 것들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나면 그걸 다시 AI에 학습을 시키실 수 있어요. 그럼 패턴화가 안 되게 조건을 걸 수 있고 여러분들만의 고유의 프롬프트 체계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결국 자동화 도구를 쓰되 그 위에 여러분의 본질을 얻는 것이 이게 사실 양산형 채널과 브랜딩 채널의 차이예요. 앞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진짜 가치가 있는 정보만 드릴 거고요. 좋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